안녕하세요. 끌림수학의 전재영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중학교 2학년 1차 부등식 활용을 이번에 한꺼번에 제가 준 프린트를 이용해서 끝내볼 거예요. 한번 이 프린트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를 조금 너무 한 문제 풀면은 그 다음 문제는 똑같은 유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문제 선생님이 1번 문제를 풀어주면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 3번 문제를 풀어주면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는 홀수본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1번 문제를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문제로 이렇게 잘 돼가고 있나? 자, 1번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차가 6인 두 정수의 합이, 자, 차가 6인 두 정수라고 해서 차가 6인 두 정수라고 합시다. 자, 차가 6인 두 정수가 있는데 합이 20보다 작다라고 적혀 있대요. 20보다 작다. 근데 거기 중에서 뭘 구하려고 하냐? 두 수 중에서 큰 수를 우리가 x라고 하자라고 적혀 있네요. 그쵸? 그러면 그 큰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만약에 그 두 정수 중에서 큰 수를 x라고 두면 그러면 작은 수는 우리가 차가 6이라고 했으니까 빼서 6이 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차가 6이라 그랬으니까 큰 수에서 6을 뺀 작은 수는 x-6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수를 뭐 해주시면, 더해 주시면 그게 뭐보다 작다? 20보다 작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x는 26보다 작다, x는 13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되겠어요? 큰 수가 12가 되겠다. 가장 큰 수가, 최대가 12가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3번도 수에 대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적혀있네요. 자, 우리가 이거 약속 하나 합시다. 자, 여기 문제는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적혀있는데 우리가 보통 놓기를 이런 식으로 놉니다. 가운데를 x라고 놓고 연속한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 2, 3 아니면 2, 3, 4, 3, 4, 5, 5, 4, 6, 5, 6, 7 막 이런 식으로 1차이씩 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라고 놓을 거고 그 다음 거 큰 수 x 플러스 1, 그 전 거 x 마이너스 1이라고 보통 두십니다. 왜냐면 이 문제에서 합이라고 적혀 있어서 최대한 숫자를 줄이려고 가운데로 x라고 두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기로 하자면 연속하는 세 홀수 아니면 짝수 이렇게 적혀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가운데를 x라고 놓고 홀수가 1 다음 그 다음 3 그 다음 5잖아요. 2씩 차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뭐였으니까 연속하는 세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제 다 뭐 해보자? 우리가 합해보자. 합이 뭐보다 작다? 78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 개 다 더하면 몇 x? 3x가 되시고 그게 뭐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78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x값은 최대 몇이 될 수 있겠다? 26보다 작으니까 x는 뭐가 되겠다? 25가 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기서 구한 x가 25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숫자예요. 가운데 숫자인데 우리가 지금 뭘 구하라 그랬어? 가장 큰 세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장 큰 수는 답은 26이 되시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제외하고 6번을 할게요. 6번. 5번은 건너뛰세요. 자, 그 다음 6번. 자,
승근이가 한 개에 1,400원인 도넛 4개가 있대요. 그리고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한다네. 자, 봐봐요. 우리가 도넛이 한 개에 1,400원인데 우리가 총 얼마 샀다? 총 4개 샀다. 그럼 우리가 도넛을 4개 샀으면 우리가 총 얼마가 돼? 그래요. 5,600원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개에 800원인 쿠키를 사려고 하는데 봐봐요. 쿠키는 한 개에 800원이래.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쿠키의 개수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시는 것을 뭐라고 놓자? X라고 놓자. 그러면 X개라고 놓자고요. X개라고. 그럼 X개라고 뒀는데 우리가 도넛 한 개에 1,400원이라 그랬고 그리고 도넛 4개에 5,600원이라 그랬잖아. 이 5,600원 어떻게 구하셨냐고. 왜? 한 개에 1,400원이니까 4개 되면 1,400 곱하기 4를 하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 쿠키도 한 개라고 하면 한 개에 800원이라고 하면 X개면 800 곱하기 X개를 해서 표현을 800X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산 게 5,600원이랑 800X이신데 5,600원이랑 800X이신데 그게 뭐가 나왔다? 총 2만원 이하가 되셔야 되니까 등호가 붙어주시고 등호가 붙어주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편리하게 800X는 뭐니까 5,600원 넘어가시면 14,400원인가요? 14,400원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X값은 몇이 되겠다? 00 없어지시면서 8일은 8, 88, 64니까 쿠키는 값이 몇 개가 되겠다? 18개가 되겠다. 최대.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바로 넘어가시죠. 우리가 할 게 많아서 조금 바로바로 빨리빨리 이렇게 나가봅시다. 자, 8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규가 이제 인터넷 슈퍼에서 실명 결혼은 뭐 하고 원생이지만 뭐 실명 거론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자, 문규라는 애는 인터넷 슈퍼에서 사과와 감을 합하여 12개를 사려고 한대. 문규가 자, 사과랑 감을 합해서 12개를 사려고 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부터 볼까요? 구하려고 하는 게 사과의 개수를 구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간단해요. 미지수를 어떻게 두냐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을 기초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사과라 그랬으니까 사과의 개수라 그랬으니까 사과의 개수를 우리가 X개라고 한번 놔보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사과가 X개면 둘이 합해서 12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치? 12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감의 개수는 우리가 표현하기를 X개를 넘기시면 되니까 감은 12-X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사과 한 개에 얼마라 그랬으니까 1,000원이라 그랬어. 사과 한 개에 1,000원? 근데 X개? 그러면 몇 X? 1000X라는 거 이해되셔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000X라고 하시고 자, 감 한 개의 가격이 800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감의 개수는 800 곱하기 12-X개가 되시겠네. 맞죠? 됐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둘이 합해서 배송료도 있네. 배송료. 그러니까 사과도 사고 감도 샀는데 배송료까지 합해서 얼마다? 2,000원까지 다 합해서 2,500원이네요. 2,500원. 배송료가 2,500원이네. 2,500원이네. 너네 항상 배송료는 뭐 왜 더해줘요? 그 무슨 팡 있잖아. 그 물건 사는 거. 무슨 팡 한번 보세요. 배송료 더 붙입니다. 자, 아무튼 자, 1,300원, 13,000원 이하가 되셔야 된대요. 자, 13,000원 이하가 되시니까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거 분배 법칙에서 1000X 플러스 9,600원 마이너스 800X 플러스 2,500원
13,000원 이렇게 되실 거고, 그러면 200x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200x가 되실 거고, 여기가 12,100원이니까 넘기면 이게 12,100원 맞나요? 그러면 넘기면 900원인데? 맞죠? 900원이죠. 근데 이걸 분수로 나왔다고 우리가 너무 당황해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당황했지만 분수로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그러면 x는 2분의 9가 되실 건데 우리가 뭐라 그랬으니까 어차피 이거 이하의 최대 사과의 개수야. 그쵸? 그러면 우리가 x를 얘가 2.2분의 9가 4.5니까 x는 몇 개가 되겠다? 4개가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뭐 사과가 뭐 4.5개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0번. 자, 10번. 자, 어느 보드카페 이용 요금이, 자, 10번을 한번 볼 건데, 이 10번 조금 중요합니다. 10번. 자, 10번을 한번 해볼 거고, 어느 보드카페 이용 요금은 1시간에 4,000원이래요. 자, 보드카페 가본 적 있으세요? 보드카페 생각보다 조금 비싸긴 한데, 처음에는 1시간에 4,000원을 내. 그 다음에 만약에 1시간 1분이 되면 이제 우리가 내야 될 금은 4,050원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1시간째에서는 우리가 얼마가 되고 4,000원이 되신다는 거야. 네, 선생님 잘못했다. 미지수 지정 안 했다. 그쵸? 미지수 지정을 안 했네. 미지수. 우리가 그냥 최대 몇 분 동안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럼 우리가 보드카페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두시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x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x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근데 50원씩 추가한대. 그러면 1분 지나면 50원, 2분 지나면 100원, 3분 지나면 150원, 4분 지나면 200원. 어떤 형태? 곱하기 형태. 그렇지. 그러면 50이라는 애가 곱해질 테고 50원씩 추가가 되니까 여기서 두기를,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는 뭐라고 두셔야 되냐면 50x라고 두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있는 시간이 x인데 우리가 그 전에 1시간은, 그러니까 총 60분은 우리가 4,000원을 이미 냈기 때문에 50원을 내는 것은 60분을 제외하고 그 있는 시간을 50원으로 추가시켜서 x-60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런데 50원씩 추가가 되는데 얘가 얼마 이하가 되는 6,500원에 이하가 되는 값을 구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50x 1000, 이거 넘기면 5500? 맞나? 맞죠? 그 다음에 x는 그럼 몇 분이 되겠다? 110이 되겠다. 그럼 우리가 6,500원이 이하가 내려면 우리가 몇 분 이상이 있으면 되겠다? 110분 이상이 있으시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자, 현재 채희의 저축액은 16,000원, 채은이의 저축액은 18,000원이 있다. 근데 다음 달부터 채희는 매달 1,000원씩, 채은이는 매달 2,000원씩 저축한다면 몇 개월부터 채은이의 저축액이 채희의 저축액보다 많아지는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봐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축액이 채희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원래는 얼마였다? 16,000원이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은이는 저축액이 얼마였다? 8,000원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미지수를 지정해 봐야 되겠죠. 몇 개월 후부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X 개월을 우리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씩 이렇게 1,000원씩 2,000원씩 모으는데 언제 몇 개월 후부터 이렇게 역전이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씩 저금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체인은 1000원씩 저금한다 그랬으니까 늘어난 것은 1000X시겠지. 됐죠? 그 다음에 채은이는 2000원씩 저금한다 그랬으니까 2000X.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채은이가 더 많아져야 되니까 우리가 오른쪽으로 가셔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고 80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0X. 그럼 계산하면 8. 이렇게 되시겠네. 됐어요? 그럼 몇 개월 후부터 많아진가라고 했으니까 X값은 뭐가 되시는 거야? 그래요. 9가 되시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 문제. 아니네요. 유리 문제 맞구나. 유리 문제가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유리 문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14번을 해볼게요. 좀 14번은 우리가 조금 스토리텔링을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이런 느낌이야. 자, 집 앞에 문구점이 있어. 문구점.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뭐 볼펜이 800원인데 이걸 바로 그냥 사러 가냐?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서 요만큼인데 볼펜이 얘는 500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갔다 오시겠습니까? 여기로 가까이 가는데 800원. 멀리 갔다 오는데 그 대신 볼펜이 500원. 하나만 살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한지를 몇 개 이상부터 유리한지를 우리가 판단해 보는 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번을 보시면 볼펜이 원래 집 앞에는 얼마래요? 800원이래요. 집 앞에는 800원. 그리고 할인 매장. 멀리 갔을 때는 할인 매장은 개당 600원이라고 적혀 있네. 아, 근데 얘는 뭐가 추가가 된다? 아, 교통비가 들어야 된다. 버스 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왕복 교통비가 뭐다? 1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애가 800원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애를 갔다 오는데 우리가 볼펜의 개수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집 앞에 볼펜의 개수를 뭐라고 두면 볼펜의 개수를 X라고 되면 X개라고 두면 사는 걸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하나당 800원 한 개당 800원인데 X개 그러면 800X가 볼펜의 가격이 되시겠네. 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할인 매장 개당 얼마? 600원이래요. 600원. 오케이. 600원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600X라고 쓰시면 될 거고. 근데 왕복 교통 갔다 오는데 얼마라 그랬어? 그렇지. 1000원. 자, 1000원이라 그랬어. 1000원이라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얘는 집 앞의 가격, 얘는 할인 매장의 가격이라 그랬어. 맞죠? 근데 유리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할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가격이 더 어떤 거야? 싼 거야. 싼 거다 보니까 여기는 부등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반대로 얘가 작아야 된다. 가격이니까. 가격이 다 싼 게 좋은 거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뭘 하자? 이걸로 넘기자. 그러면 200X는 1000X니까 우리가 X는 5가 되시고 그러면 X 볼펜이 몇 개부터? 6개부터 우리가 뭐를 하자? 6개부터 우리가 이제 할인 매장에서 갔다 오는 게 더 싸다라는 걸 우리가 알려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바로바로 갑시다. 이번에 16번. 16번은 16번 이걸 내가 이 문제는요 조금 말을 이렇게 조금 그렇게 좀 할게요. 자, 뭔 소리냐면 16번 문제는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라치는 문제라고 해요. 구라치는 문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요.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이
한 사람당 4,000원인 입장료를 30% 할인해 준대요. 그쵸? 그럼 우리는 30명부터 할인을 해주는 거지. 그쵸?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28명이 갔어. 그럼 할인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쵸? 할인을 못 받아요. 그러면 할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 28명이라고 했는데 30명이라고 구라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싸게 받을 수가 있어. 그쵸? 됐습니까? 싸게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자, 우리가 그래서 30명이라 우리가 28명이 있는데, 우리 30명이에요. 할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할인받는 금액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28명이라고 했을 때 구라를 칠지, 25명이라고 구라를 칠지, 22명이어도 구라를 쳐도 될지, 누가 더 싼지, 이거를 계산해 보는 과정이 이 16번 문제예요. 실생활에 엄청 도움되겠죠.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자, 아무튼 30명의 이상의 단체 관람객이 한 사람당 4,000원이래요. 근데 우리가 4,000원이라 그랬어. 그럼 원래 우리가 몇 명 간지는 모르겠어. 한 20 몇 명 되겠죠. 20 몇 명을 갔는지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를 우리가 X명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구라를 안 쳤다면 우리가 단체 가격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4,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 뭐를 곱하면, X를 곱하면 우리가 구라를 안 쳤을 때의 가격이 되실 거야. 이해되시죠? 20 몇 명이 갔으면 산 사람당 4,000원을 가야 되니까 4,000 곱하기 20 몇 명이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X명이라 탔으니까 4,000X.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30명 이상이, 우리가 그러면 아니야, 나 20 몇 명이 간 게 아니고 우리는 30명만 갔어요. 30명만 갔어요. 그럼 이제 뭐 해줄 수 있어? 할인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해줄게요. 4,000원에다가 얼만큼, 몇 퍼센트만큼, 30%만큼 할인해준다 그랬으니까 몇 퍼센트만 남아요? 70%니까 숫자로 고치면 0.7이 되시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는, 이 왼쪽에 있는 애는 뭐 친 거? 구라친 거. 그죠? 구라친 거. 그리고 얘는 우리가 그냥 20명이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 이런 문제가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한가를 물어봤는데 30명 사는 것이 언제부터가 유리한가? 그러면 30명부터 구라친 게 더 싸야 되니까 우리가 솔직한 게 더 비싸야 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2,800 이것부터 계산을 해주고 21 84,000이 되겠고, 여기에 4,000X가 되실 거고, 그럼 X 값은 얼마가 되셔? 21이 되셔. 그럼 우리는 몇 명부터? 그래, X가 22명부터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그래요, 거짓말 쳐도 우리가 더 싸게 다녀올 수 있다. 22명인데 선생님 저희 30명이에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치면서 더 싸게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가 원가 이걸 다 뭐하고 건너뛰고요. 우리 20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봄이랑 문규가 있었네요. 자, 봄이랑 문규가 20번을 보면 봄이랑 문규가 원래는 5,000원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너네 학교 교과서에도 있어요. 사탕으로 있을 거예요, 사탕. 자, 봐봐요. 자, 5,000원을 봄이와 문규가 나눠주는데 봄이의 몫의 2배가 문규의 몫의 3배 이하가 되려고 하면 봄이는 받는 몫은 얼마입니까? 라고 적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봄이가 받는 게 뭐라고 두면, X라고 두면, 우리가 문규가 받는 건 뭐다? 5,000원에서 봄이가 받는 걸 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봄이의 몫의 2배가 문규의 몫의 3배 이하, 문규의 몫의 3배
이하, 범위가 3배 이하가 되셔야 되니까 식이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천천히 해주시면 이것들을 다 해서 5x는 15,000 x니까 15,000원이니까 x는 얼마다? 3,000원이시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21번을 한번 볼게요. 자, 21번. 자, 이제부터 거속시 문제입니다. 자, 거속시는 선생님이 다 지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거속시의 문제는 총 3문제가 있습니다. 3문제만 하시면 우리는 거속시 문제 끝. 오케이? 자, 거속시 문제에서 자, 뭐가 있냐면 일단 너네들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여기를 거속시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자, 이거는 너네들도 알다시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까 저거는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자, 21번부터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내가 딱딱딱 이렇게 짧게 빨리 해볼 거예요. 속력 바뀌는 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얘는요, 항상 우리 거속시는 항상 풀 때 그림을 그리시면 한번 진짜 해보시죠. 자, A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자, A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B라는 끌림학원이 있었어. 끌림학원이 있었어요. 자, 끌림학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대요? 네, 11km 떨어져 있대요. 11km가 떨어져 있대요. 자, 근데 11km가 떨어진 지점을 가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시속 몇 킬로로 가고 있다가 5km로 가고 있다가 시속 5km로 가고 있다가 시속 5km로 가고 있다가 뭐 했다? 시속 3km로 속력이 뭐 했어? 바뀌었어요. 맞죠? 시속이 바뀌었어. 근데 이렇게 다 해서 끌림학원을 가는데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걸 항상 보라 그랬죠. 시속을 뭘로 가자? 5km로 걸은 거리는 최소 몇 킬로인가? 시속 요만큼의 간 거리가 X키로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5km로 우리가 가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됐다? 여기는 11-X가 되시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왜? 전체가 11km인데 X를 뺐으니까 11-X가 되시겠네. 이해되셨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몇 시간 이내에 결론을 얘기할게요.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 된대. 그치? 3시간 이내에 도착을 하셔야 된대. 그럼 우리가 뭐가 되고? 시간을 구해야 될 거냐. 근데 우리는 시간을 구하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시니까 여기 부분, 여기 전 부분에 있는 간 시간이 5분의 X가 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간 부분은 3분의 11-X가 되시는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에다 몇을 곱해서 15를 곱해서 얘는 3x 그리고 55-5x 15를 곱했으니까 여기가 45. 그럼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마이너스 2x 이쪽으로 넘기면 x는 몇 킬로가 되겠다? 5킬로가 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시겠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하기 전에 24번을 한번 해볼게요. 24번.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아무튼 자, 24번을 한번 해보실 건데 24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왜 24번을 먼저 하냐면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요. 좀 중요한 부분이라 그러고 아니다. 23번을 합시다. 23번이 그래도 유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23번으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경환이가 죄송합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자, 경환이가 기차가 출발하기 전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경환이가 이제 기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 한대?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여기에 기차역이 있는데
기차역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는데 상점이 있는데 이제 1시간 이내에 상점을 다녀오려 그래. 그죠? 그래서 상점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기차역부터 상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가봅시다. 이해되셨나요? X라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1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물건을 사오려고 하는데 시속 몇 킬로로, 갈 때나 올 때나 시속 몇 킬로로? 5킬로로 시속 3킬로로 간다고 하고 갈 때도 올 때도 시속 몇 킬로로? 3킬로로 간다고 하시네요. 그쵸?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이구, 내가 이거 부러뜨렸네. 자, 시속 몇 킬로로? 3킬로를 간대. 자, 그런데 얘들아 봐봐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 총 갔다 오는데 몇 시간 걸렸다? 1시간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쵸? 그리고 가는 데는 얼만큼? 3분의 X만큼.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올 때도 3분의 X만큼 이렇게 가시겠네요. 왜? 속력분의 거리 하니까 갈 때나 올 때는 간 시간은 3분의 X가 되실 거예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문제가 뭐가 있냐면 중간에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데 12분이 걸렸대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도 12분이 걸렸으니까 12 이렇게 쓰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여기도 1이라고 하는 게 1시간, 시간에 관련된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12라고 쓰는 게 아니고 12라고 쓰면 12시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뭘로 바꿔줘? 60으로 나눠주셔서 60분의 12시간, 즉 12분으로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에다 몇을 곱하고 60을 곱하고 그러면 20x 더하기 12 더하기 20x 그 다음에 여기가 60이 되실 거고 그러면 40x는 몇 분이 되니까 48이 되시니까 천천히 약분을 해 주시면 얘는 1.2가 되시겠습니다.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 재영이랑 동윤이. 자, 재영이랑 동윤이 25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재영이랑 동윤이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온대. 뭔 소리냐면 재영이가 요만큼 있고요. 우리 동윤이는 이렇게 하죠. 동윤이, 재영, 동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윤이는 리본까지 한번 달아주시죠. 자, 그러면 재영이는 서로 이제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시속 몇 킬로로? 시속 4킬로로. 그리고 동윤이는 시속 여기 몇 킬로로? 6킬로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대요. 자, 시속 6킬로로 달리고 있었대. 그런데 이제 재영이와 동윤이가 3.5km 이상 떨어지려면 몇 분 이상 걸어야 되는지.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요? 시간을 물어봤네요. 시간을 물어봤어. 자, 시간을 물어봤어.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놓자? X라고 놓자. 여기선 단위가 얘는 분이라 적혀 있네요. 그쵸? 그럼 나중에 분으로 고쳐야 되실 거야. 일단은 나는 이거를 시간이라고 두실게요. 시간이라 두실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두고 시속 4km, 6km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거리가 3.5km 이상이 되시니까 3.5km 이상이라고 쓰시고 근데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시니까 재영이가 간 거리는 4x 그리고 동윤이가 간 거리는 6x가 되시겠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10x는 10분의 3.5로 할까요? 10분의 3.5 그 다음에 얘는 100분의 3.5 35 이렇게 되실 거고 전체 멋으로 나눠주시면 60분의로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이거 분이 아니고 시간이시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뭘로 고쳐야 돼? 분으로 고쳐야 돼. 그래서 분으로 한번 고쳐봅시다. 5단으로 먼저 나눠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분모는 몇이어야 되니까 60시간이 이어야 되니까 60분의 21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총 몇 분이 걸린다? 21분이 걸리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다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모르는 문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